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은 이걸 또 갤럽이 지난 여론조사를 쭉 하면서 분야별로 한번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볼 텐데, 자, 여기 지금 분야별로 있는데 가장 낮게 나온 게 공직자 인사입니다. 인사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매우 낮게 나왔고, 그리고 외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경제와 외교 문제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승자와 패자가 너무 구분되어 가지고 패자들이 쌓이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서부터 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철저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 한국 경제가 경제뿐이 아니라 사회를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안고 있는 문제가 뭐가 심각한가 네네. 이거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코로나의 충격으로 인해서 양산된 패자들 이 패자들 갖다가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는데 아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사실은 이 참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 정책을 볼 것 같으면 대기업 위주로다가 네네. 소위 뭐 성장 정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재정은 무슨 재정 준칙을 세워가지고 네. 재정의 건전화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볼 것 같으면은 이 패자들이라는 게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 제조업이 소위 경쟁력 상황에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시고 예. 승자와 패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예. 이게 이제 우리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옛날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인가요? 그 조항을 만들었을 때 그 생각했던 기본 가치 예.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신 아니 거죠. 지금? 그래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2012년 네. 19대 음, 총선 네네. 그다음에 대선 네. 이때 보았을 적에 내가 그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네. 들어가 가지고서 그때도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이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서 날 보고 특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해달라고 해서 네. 종전의 정방정책을 내가 완전히 바꿨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음, 그걸 가지고 19대 총선을 치러서 기대치 않았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일반 국민은 굉장히 참 예민합니다. 이 정당이 과연 뭐를 하려고 하는 정당이냐, 무슨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거의 따라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그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 네. 당의 소위 정강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도 날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까지 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정딴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소위 정권이라는 것이 네.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하면은 편하고 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위 정책이 성공을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IMF 사태를 왜 겪게 됐느냐. 네. 자, 우리가 1994년 정권 교체, 93년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네. 당시에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자, 나도 옛날에 박정희하고 비슷하게 나도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연간 8%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 논리를 전개하는 경제 관료들이 그러려면은 대재벌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성장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온갖 네. 편의를 다 제공하다 보니까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과잉 설비 이래 가지고 결국 가서 IMF 사태를 갖다 맞이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정부도 똑같습니다. 아. 지금 윤석열 정부도 시작을 해서 뭐 민간주도 경제다, 뭐 네네. 시장 경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결국은 대기업 위주로다가 지금 이 성장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목표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낙오된 사람들에 대한 실망만 안겨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남은 4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문제, 특히 양극화의 심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인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능력 보이기 없는 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관심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것이니까 관심이라도 가져야 될 텐데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럼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